얘기했던 내용이 있죠. 그 순임금이 역산에 가서 밭을 가실 때 민천과 부모에 대해서 그 크게 울부짖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만장이 그 물어보는 내용인데, 만장상편 제1장에 바로 나옵니다. 그게 만장이 뭐라고 물어보느냐면은, 순임금이 왕후 전나사, 그죠? 전에 가셔서 여기 그대로 오부 민천하시니, 저 민천에게 울부짖으셨으니 하위 기호흡냐 있고 어찌해서 그 울부짖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맹자가 원모야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 원모야라, 원망하면서도 사모한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원망하면서도 사모하였다라고 했더니, 만장이 뭐라고 했냐면, 왈 부모 애지엇이든 희 불망하고 부모 오지엇이든 노이 불원이니 연즉 수는 원호일까 이렇게 물어보죠. 자, 부모가 사랑하시면 기뻐하면서 잊지 말아야 하고, 부모가 미워하시더라도 그 다음에 더욱더 그저 수고롭게 하면서, 그저 부모를 위해서 수고롭게 하면서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원모라고 했으니까 수는 원망했습니까? 물어봤죠. 자, 그래 됐더니 그 옛날에 장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명고에게 물어 말하기를, 순임금이 왕후 전즉 밭에 간 것인즉 오 기득 문명의 언니와, 나는 그 얘기는 이미 들었지만은 읍부 민천과 우 부모즉 오 부지하로이다. 이 장식은 저기인가 보다. 여기 서경을 안 읽었는가 봐요. 그게 뭐냐면은, 하늘과 그 다음에 부모에 대해서 울부짖었다는 것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공명고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신은 비소지하라 하니, 이는 그저 그대가 알 바가 아니라 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이제 공명고의 경우를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릇 그 공명고는 이 효자지심이 위 불략 시견이라, 그죠? 시괄이라, 시괄이라 맞죠? 이 공명고는 효자의 마음으로서, 그죠? 마음으로서 바로 이 같지 아니야. 효자의 마음으로서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라고 표현하면서, 아는 간력 경전하여 나는 힘을 다하여 밭을 갈면서 공의 자직이 이이니, 나는 한결같이 그저 함께 오로지 자식의 직분만을 다할 뿐이니, 부모지 불아이는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심은 어아예 하제오, 그저 나에게 무엇인고, 부모가 나를 사랑하건 사랑하지 않건 간에 자식은 자식의 도리를 다할 뿐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된 거 집에 가셔서 한번 쭉 보세요. 아까 그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늘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울부짖었다라고 했던 내용, 그러니까 그 원모라고 했다, 원망하고 사모하였다라고 했을 때 부모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이렇게 효를 하는데도 제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왜 제게 부족한 것을 하늘님께서는 왜 저한테 알려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그 표현이 되는 내용인데요. 오늘날도 한번 읽어보면은, 아, 참, 효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에 대해 요즘에 보면은 형제간끼리 뭐 부모가 어디 입원하시거나 뭐 하더라도 뭐 형은 뭐하고 너는 뭐하고 너는 뭐하고 서로 분담하고, 안 하면 서로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러지 말라는 거죠. 자식은 각자 자식으로서 자기 도리만 다할 뿐이다. 다른 형제간이 이러하건 저러하건 간에, 나와 부모 자식 간에 그죠? 자식으로서 자기 도리를 다하라라고 하는 부분을 매우 강조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누가 안 해서 나도 그럼 요거밖에 안 할래, 이것이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보시고. 이제 그 삼모 가운데 이모에 해당되는 고요모입니다. 고요모편 206쪽이죠. 제1장 같이 읽겠습니다. 왈약 대고 고요한데 왈윤적 벌떡하면 모명하여 필해하리이다. 오왈 유라 여하오 고요할 도라 신골 신수하며 사형하며 돈서구족하며 서명이 여익하면 이가원이 제자하니이다. 우배창언 왈유라, 우배창언, 창언이라는 말, 우배창언
자, 이 지금 고용어표는 금문, 고문, 계유하니라 그죠? 다 있고 완략, 계고, 고요한데라고 하는 것은 사관이 쓰면서 앞서서 얘기했던 요임금 관련해서 그 다음에 순임금 그 다음에 우 관련해서 쭉 썼던 방식으로 일단 고요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한 거죠. 옛날 고요를 상고하건대 고요는 이제 군주가 안 됐으니까 그의 덕이 어쩌다라는 얘기는 안 하고 바로 그 고요가 한 그 모, 그죠? 그 꾀할 모자의 그 도모한 내용을 지금 먼저 표현하는 겁니다. 왈윤적 걸떡하면 적자는 갈적자죠. 진실로 그 덕에 나아가면 모명하며 우리가 그 꾀한 것이 도모한 것이 밝아지며 필해하리이다. 그 우리가 도왔던 일들이 다 화합할까, 다 함께할까. 필이란 건 도운 자들이, 그러니까 그 진실로 지금 누구에 대해서 표현하냐면은 우가 지금 섭정을 맡은 거죠. 섭정을 맡았을 때 조정의 대신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바로 당신께서 진실로 그 덕에 나가면 그 덕이라고 할 때는 앞서 가신 요임금이나 그다음 바로 지금 순임금과 같은 그 덕에 나아간다면은 우리가 도모하는 일들이 더욱더 밝아질 것이며 그 다음에 필이라고 하는 것은 옆에서 보필하는 우리 신하들 이런 뜻이 되겠죠. 우리 보필하는 신하들도 다 화합할 것입니다. 이거죠. 다 함께 그저 힘을 합하여서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했더니 우알 유라 아 그렇구나. 여하오 그럼 어떠한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고 이렇게 표현했죠. 그랬더니 고요할 도라 아 그러면서 신궐 신수하며 저 삼가 그 몸을 닦으며가 되는 거죠. 삼가 그 몸을 닦으며 그 뭐 몸이 닦여지며 그 몸이 닦여지면은 사영하며 원래는 이제 그 순서로 표현하면 수신이 되겠죠. 수신해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가 됩니다. 평천하가 되는데 천하평이면 먼저 그래서 천하가 이미 다스려졌다라고 하는 거 거꾸로 가는 거죠. 자, 수신하면 수신제가 우리가 자, 치국 평천하 그랬습니다. 치국 평천하라고 했고 이게 먼저가 되고 반대로 이제 이미 천하가 다 평해지면은 국치하고 국치하면 가제하고 가제하면은 신수하고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 닦여져 제가 여기는 목적으로 했는데 실은 상가 그 몸이 닦여지며 그죠 몸이 닦여지면은 어떻게 된다? 생각이 멀리까지 한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 생각을 길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멀리까지. 자, 우리가 하는 일은 당대 이 뭐 공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후세까지 멀리까지 미칠 것까지를 생각하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돈서 구족하며 저 구족들을 구족이라고 하는 개념은 꼭 가족 개념이 아니라 정전법에 의한 저 변방까지를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방까지 정전법에 있는 저 변방까지가 돈독하게 그죠 차례대로 잘 펴질 것이며 그러니까 모든 저 가까이로부터 시작해서 저 변방에 이르기까지 다 돈독하게 화합할 것이며 그 다음에 서명이 여러 밝은 이들이 이렇게 되죠. 여러 밝은 이들이 힘쓸 여자죠. 여익하면 힘써서 도우면 이 가원이 제자하니이다. 가까움으로부터 가히 멀리 있는 이들까지가 다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가까이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먼 데 있는 사람까지 다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 그들이 이렇게 해서 평화롭고 화평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다 누구 덕분이다? 우리 천자님 덕분이다. 우리 섭정위의 덕분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은공을 잊지 아니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지금 고요가 강조한 내용이 뭐예요? 먼저 수신이죠. 아, 수신의 도가 대학에서 얘기하는 수신의 도가 바로 발단이 여기구나 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배창환할 우가 그 아름다운 말에 절하며 말씀하시기를 아 그렇구나 그랬죠. 그렇구나. 자, 요 내용이 대학에도 나오지만 대학에서는 그냥 8조목으로 삼강령 8조목으로 해서 쭉 펼쳐지지만은요.
이 내용이 고스란히 어디로 들어가냐면 중용 20장에 나올 겁니다. 중용 20장. 일단 2장까지 같이 공부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밑에 주석 가운데에서 이건 전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계고지 하에 완략 계고라고 하는 계고 이하로 보면은 지금 완략 계고 이하로 보면은 즉 기 고요지 연자는 곧 고요의 말에 그러니까 곧이 아니라 나아가죠. 고요의 말에 나아가서 기록한 것은 바로 이제 왈 나오니까 그죠? 고요지 언 여차야라. 자, 옛적의 고요의 말을 상고함이 그저 살펴본 것이 이와 같다라고 말한 것이라. 고요 위원군이 신도 기덕이면 즉 신지 소모자 무불명하고 소필자 무불해야라. 고요가 말하기를 위군 누굴 말 고요가 바로 위군 임금을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누구냐면 우를 위하여서 진실로 그 덕을 밟아라라고 말했다면은 그저 말했다면 즉 신지 소모자 신하가 도모한 바가 박지 아니함이 없고 그 다음에 소필자 바로 보필하는 자가 무불해야라 다 화합하지 아니함이 없을 것이라. 유여하자는 그렇구나 무엇인고라고 한 것은 연기연이 부문기상냐요. 그럼 우가 그 말이 자 유라 그렇구나라고 하는 거니까 그 말이 그렇구나 이때 연자는 동사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 말을 그러하다라고 하고 그리고 여하오 한 거니까 다시 그 자세히 물은 것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유라라고 하는 것은 연기연 그죠? 그 말이 그러하구나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여하오 그랬으니까 다시 자세히 물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도라 그랬나요? 고요가 도라라고 한 것은 도가 라고 한 것은 고요 모두란 뜻이 아니라 고요가 미기문야라 그 내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다시 그럼 자세하게 그 조목이 무엇인가 라고 물은 것에 대해서 아름답게 여김이라. 지금 뭐 하나는 섭정이가 되고 직위로는 유가 높기는 하지만은 같은 순임금의 신하로서 역시 격이 없이 스스럼 없이 간할 것 간하고 물을 것 묻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신이라 삼간다라고 하는 신은 언불가 불치 기 근야라 가히 그 삼감에 이르지 아니할 수 없음을 말함이라. 수신즉 몸이 닦여지면 무언행지실이요 언행지실이요 언행에 실수함이 없고 사영즉 생각을 길이 하면 오래 한다가 아닙니다. 생각을 길이 멀리까지 먼 후대까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일할 것을 도모한다면 즉 비천근지 모며 그 다음에 가깝거나 얕거나 가까운 그 도모뿐이 아니고 그죠? 얕거나 가까운 것만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죠. 멀리까지 저 먼 후대까지를 저 깊이까지를 도모하게 될 것이고 후소 구족이면은 저 구족에 대해서 두텁게 쭉 베풀게 되면 즉 친친은독이 가제의요. 자 어버이와 친하는 것뿐이 아니라 친척이 되는 거죠. 두루 친척들을 친하게 대하면서 은혜가 두터워지고 집안이 가지런해지고 지금 여기에서 지금 채침은 구족을 단순히 가족관계로만 표현했죠. 그러니까 왕가 개념, 군주의 가족관계로만 표현했는데요. 앞서서 우리가 요전편에 보면은 구족이 화목하였다라고 할 때 구족을 단순히 왕가뿐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이렇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더 넓혀서 표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서명여익이면 그죠? 서명여익이면 여러 그저 밝은 이들이 자 힘써서 돕게 되면 즉 군철면보이 국치이라 자 뭐예요? 군철이니까
그 밝은 이들이 그저 많은 밝은 이들이 힘써서 도와서 나라가 다스려질 것이라 라고 하는 내용이고, 이 내용은 바로 아까 대학에 나오는 바로 평천하면 그저 국치하고 국치하면 가재하고 가재하면 신수하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표현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는 쭉 하고, 그 다음에 이 자는 차야니 근이 추지 원자체 차도야니, 바로 가까우면서도 가히 멀리까지를 미룬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도에 있으니 대개가 신수 가제의 국치 천하평이라. 바로 대학에 나오는 내용, 삼강영의 8조목에 나오는 경문에 나오는 내용이죠. 고요의 이 말은 소위 추, 광, 윤정, 모명지의라. 앞서 먼저 나왔던 진실로 그저 그 도모하고 그저 진실로 나아가고 도모함이 밝다라는 뜻을 추, 광 미루어서 넓힌 것이라. 그러므로 우가 다시 그렇구나라고 유라라고 하면서 그렇다고 함이라. 또 살펴보건대 모전컨대 모전을 살펴보건 아니고 전모가 뭐예요? 이전삼모. 이제 다른 데도 이렇게 나오면 이거 이전삼모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학이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나서 다 공부를 해야 문장 하나하나가 이해된다라는 것이 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전삼모를 살펴보건대 계칭 계고로되, 전부 다가 완략 계고라는 말 썼죠. 계고라고 칭하였는데 하문 소기적 이하니, 그러나 고 이어지는 그 아래 문장들의 기록한 바는 다르니. 왜냐? 다른데 여기서 두 가지를 잘 구분했습니다. 요전과 순전은 주로 뭐냐면은 사건을 기록했고 실제적인 일들을 기록했죠. 요임금 일은 요임금의 제일 처음에 하신 일이 뭐예요? 책력 정비한 내용이죠. 그래서 그 일을 중심으로 해서 사건 중심으로 해서 기록을 한 것이고 기사를 중심으로 한 것이고, 그러므로 요와 수는 개, 체, 기, 실이요. 다 그 실제를 기록한 것이고 실제 있었던 그저 실제 집행했던 일들을 기록한 것이고, 그 다음에 삼모는 이 신하들이 서로 간에 말한 것을 그저 주로 기록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주기언이라. 고로 고요는 즉 제기모라. 다시 말해서 대우모 고요모는 그 도모한 것, 그 꾀한 바를 그저 실은 것이고, 그 다음에 실은 것이라. 극간궐후와 신극난궐씨는 우지모야요. 자, 임금이 능히 그 임금하기를 어려워하는 것과 그죠. 임금이라는 것은 그 임금하기를 정말로 어려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하가 능히 그 신하됨을 신하하는 것을 어렵게 여긴다라고, 어렵게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의 도모함이고, 그러니까 우는 누구한테 얘기한 거냐면은 순임금한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임금이 임금 노릇하기 정말 어렵게 여겨야 되는 것이고 한 것은 바로 우가 도모한 말이고, 그 다음에 윤적 궐덕과 모명 필해는 진실로 그 덕에 나아가고, 그리고 도모함을 밝게 하고, 그죠? 도모함을 밝게 하고, 그 다음에 하면은 보필하는 자들이 다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요의 도모함이라. 연이나 그러나 우모지상에 우모라고 하는 그 위에다가 대우모편의 그 위에 보면은 문명부우 뭐예요? 사해와 그 다음에 지승우제자는, 그러니까 사해에 두루 그 명을 넓히고 공경이 순임금을 이었다, 공경이 받들었다라고 하는 문장을 더한 것은 우수 순천하하여, 우가 순임금에게 천하를 받아서 비진 고요 비례하니, 다 고요와는 그저 비견할 만한 예가 아니니, 전부 다가 그저 고요와는 비견될 예가 아니니. 왜냐하면 하나는 섭정위가 돼서 나중에 천자가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고요와 비견 그저 나란히 놓고선 비교할 것이 아니니,
이번 경중을, 그래서 우리가 말을 세우는 그죠? 가볍고 무거움을 바로 이에서 가히 볼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직책에 따라서 우리가 말 두는 것도 더 무겁게 하고 가볍게 하는 거죠. 말에도 그러한 경중이 있다라는 것을 봐가면서 읽어 나가셔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2장 같이 읽어볼까요? 고요왈 도라 제진하며 제안민하니이다. 우왈 우라 함약시는 우제도 기난지러시니 지인즉 철리라 능관인하며 안민즉 해라 여민이 회지하리니 능철이 해면 하우호 환도며 하천우 유묘며 하외호 교원 영색 공임일이요. 그랬더니 고요가 다시 그러니까 그렇구나 하고 우가 절하면서 그 말을 받으니까 우가 그러면서 지인하며 제 안민하나이다 그랬죠. 사람을 알매 있으며, 다시 말해서 정치라고 하는 것, 정치를 잘하려면은 사람을 아는 데 있다. 그리고 정치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을 편하게 하는 데 있다. 이렇게 표현했죠. 자, 이 말을 받아서 논어의 맨 마지막을 바로 그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의 이 말씀을 인용을 하는 거죠. 공자가 뭐라고 하셨던가요? 부지인이면, 그죠? 사람을 알지 못하면, 부지언이면, 말을 알지 못하면은 뭐예요? 무의지인예니라, 사람을 알미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사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적재적소에 그러한 사람을 등용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백성들을 편안히 하는 것이죠. 뭐 정치의, 자, 유학의 성인의 정치의 기본 목적은 뭐였죠? 안민이죠. 안민. 곧 위민 정치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라. 그렇구나. 함약시는 유제도 기난지러시니, 다 이같이 함은 제도 그 어렵게 여기셨더니 라고 했을 때, 제라고 하는 것은 뭐 요임금 아래 밑에다가 제 요임금이라고 표현했는데요. 특히도 요임금이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요임금도 그렇게 여기셨으니, 유제도 그 어렵게 여기셨더니 사람을 아는 데 있다. 뭐예요? 요임금은 사람을 아셨죠. 자, 내가 지금 나이가 많아가지고 다스리기가 어려우니 누가 있으면 뭐예요? 추천하라 그랬죠. 단주를 추천했을 때 뭐라 그랬죠? 단주를 추천했을 때, 그놈. 뭐라 그랬어요? 자기 아들인데, 그놈. 은송이라 그랬죠. 다투기를 어지간히 좋아하고 말 많고 154쪽 한번 보세요. 자, 페이지 154쪽. 사람을 안다라고 했을 때, 154쪽이 아니라 맞나요? 이거는 사죄가 되고, 거기가 몇 페이지냐면은 121쪽. 단주에 대해서 121쪽에, 그죠? 단주가, 윤자, 주가 개명하나이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은송이라 그랬죠. 은송이라. 도대체가 어리석고, 그냥 싸우기만을 좋아하니, 이거 가겠는가? 이렇게 배웠죠. 우리는 대통령 중에 한 분이 여차하면, 계속 그랬죠. 어느 때부터 대통령들이 여차하면 뭐라 그래요? 여차하면 뭐예요? 그거 법원에다 고발하잖아요. 그죠? 정치는 정치로 해결해야 돼. 요즘 모든 정치가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차하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일인데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재소하죠. 이건 정치 하나예요. 그리고 국회에서 자치적으로들 서로 간에 대화하면서 풀어야 되는데 여차하면 또 뭐예요? 피켓 들고 와서 마당에서 뭐예요? 데모하고 앉아 있어요. 뭐하러 국회의원 하는지 몰라요. 당끼리 그리고 또 혼자 뭐 하고 그다음에 뭐 떼거지로 해서 집단으로 피켓 들고서는 시위하고. 정치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부터 하여튼 정치가 이상하게 돼버렸는데, 자,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누구냐면은 사람을 안다라고 했을 때요.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추천했냐면 그 뒷페이지 122쪽에 보면은 공공씨가 두루두루 공을 많이 나타냈습니다. 방구 잔공하나이다 그랬더니만은 요임금이 또 뭐라 하냐? 그럼 뭐라 그랬어요? 정원용이하고 상공도천이라 이랬죠. 말은 참 조용히 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은 명하는 말
하나도 제대로 안 듣고 전부 다 어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마음은 오만하여서 하늘을 찌를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다른 사람들이 추천했지만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지도자로서 상대방을 아는 것.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을 만약에 등용했다 그러면 백성들이 살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걸 알고, 그래서 사람을 알고 알을 두어야 되고 알매 있어야 되고, 그래야 백성들을 편안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진, 안민, 특히도 정치가들의 지인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현인을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207쪽으로 갑니다. 207쪽에서 그래서 그 임금님도 그것을 그 어렵게 여기셨으니, 다시 말해서 인재 등용하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인즉 천리라, 결국 유능한 군주, 밝은 군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사람을 아는 것이라 그랬죠. 사람을 알면 바로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한다? 철인이라 한다. 이게 되는 거죠. 철인이라. 다시 말해서 밝은 사람이라, 밝은 군주라 라는 겁니다. 그 능관인 철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대한 동방목도에 해당되죠. 동방목도에 우리 아직 홍범 이전에 뭐 공부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주서에 나오는데, 우리가 오사 가운데 언, 시, 청사죠. 시청사가 되니까 먼저 잘 보는 거. 시는 뭐다? 밝게 보라 그랬죠. 시는 명이요. 명은 철이라. 철이라라고도 표현하고 또 뭐라고도 표현해요? 제라라고도 표현하죠. 명변제라라고 할 때 밝을 제자. 밝을 제자에서 밝아야 된다. 사람을 아는 거 밝다. 다시 말해서 눈 두 개 있다고 봐요. 눈 두 개 있다고 봐요. 우리가 이목구비 다 있는데 눈은 안과라고 쓴다 그랬죠. 눈은 두 개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마음에 딴 데가 있으면 보여도 보지 못하고. 눈은 반드시 뭐예요? 안과라고 쓰는 게 바로 요거죠. 뭐예요 이게? 동북간이죠. 동북간방이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어두움 다 지나가고 이제 여명의 빛이 나오는 때잖아요. 그렇죠? 눈은 두 개 아무리 좋아도 뭐예요? 밝아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 내 눈이 밝은 것이 아니라 주변이 밝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눈이 그래서 안 보인다 그러면 병원에 가죠. 안과에 간다. 그때 이제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안 보여서 밝게 하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둡다라고 할 때 뭘로 써요? 어둡다 두 가지 뜻이. 자, 우리가 안 보이면 글자 못 만들죠. 안 보이면 우리가 가보지 않고 직접 보지 않은 건 못 봅니다. 그래서 이 뜻글자는 철저하게 사람이 직접 경험하고 본 것 가지고서는 만들어요. 그 안 보이면 깜깜한데 어떻게 안 보이는 거, 어두움을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그게 되잖아요. 그죠? 낮에 지금 해가 떠 있어도 저 굴 속에 들어가면 캄캄해서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걸 가지고 표현했네. 그래서 원래 소리로 표현하죠. 그 다음에 어둡다라고 할 때 또 뭘로 써요? 밤중에 어둡잖아요. 그죠? 밤중에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달이 지금 안 보이는 때란 말이에요. 달이 안 보이는 때를 우리가 금음이라 하는데 안 보이는 걸 어떻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달이 항상 해하고 같이 떴다가 같이 진다 이 소리죠. 이게 금음이죠. 뜻글자가 기가 막힌 표현이 이겁니다. 안 보이는 건 못 써요. 그죠? 글자로 만들려면 반드시 뭔가를 우리가 보이는 걸 기준으로 해서 표현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반짝반짝하는 별을 우리가 가서 만져봤어요? 그 하늘을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은하계 그러잖아요. 별. 은이죠. 은하수 그러잖아요. 그죠? 다이아몬드로도 안 본 것이 아니라, 본 게 아니라 뭘로 봐요? 은조각으로 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볼 때, 은조각으로 표현했다. 이거 누가 만들었다? 동이족이 표현했다.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보면은요, 저 동이족들은 뭘 좋아한다? 흰 옷, 노래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은을 유별나게 좋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도 한번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늘 안 가봤잖아요. 그죠? 하늘 직접 안 보고 밑에서만 볼 때는 반짝반짝반짝 하는 밤하늘. 뭐처럼 보인다 그랬어요?
물처럼 보이잖아요. 그저 깜깜한 밤중에 바다 가보세요. 달빛 없어도 별빛에 반짝반짝반짝하죠. 하늘도 바로 그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뭐처럼 보여요? 홍으로 표현했죠. 온통 하늘이 뭐처럼 보이더라? 큰 물 진 것처럼 보이더라. 이렇게 돼요. 하늘 전체가 그냥 반짝반짝반짝하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그 하나에다 뭐예요? 여기는 하더라도 나무도 있고 이것저것 그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마치 뭐예요? 큰 물 져서 몽땅 홍순한 것처럼 보이다. 홍황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기가 막힌 문학적 표현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실증적인 거죠. 안 가봤으니까 내가 보이는 방식대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백성민자하고 네. 그 간자하고 네. 해가 같아요? 네. 같은 게 아니죠. 간자는 지금 우리 간자는 요거예요. 뿌리씨를 요렇게 쓰나 요렇게 쓰나 상관없어요. 아, 선생님 혹시 저거 보고서는 한가? 이거 예 같이 써요. 백성민자는 그냥 없이 그냥 요렇게 쓰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 아, 땅의 근본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나라의 땅에, 그죠? 땅의 국토의 근본이라. 나중에 저쪽에 그 하서에 가서 공부할 겁니다. 이거는 민본이라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땅의 근본이라라고 하는 것, 땅의 뿌리, 그러니까 네모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땅으로 표현하잖아요. 그죠? 이 땅의 근본이라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표현이고, 아, 요거 혹시 적어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잠잔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죠. 예, 거기 네, 눈동자, 이거는 눈 감은 거, 이거는 이때는 이제 눈으로 보고 눈 감은 거, 이건 눈동자로 보고 눈 감은 걸로 표현합니다. 그랬더니 이거에 대해서 저기 그 일본에서 한자 뜻글자 풀이를 그야말로 이제 자기 멋대로 하는 경우입니다. 이른바 사회주의자가 쓴 이 한자 해석, 한자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뭐라 그래요? 그 봉건 귀족들이, 그죠? 봉건 제후들이 자기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만드는 글자다라고 아예 딱 전제를 이렇게 놓고 봅니다. 하면서 뭐냐, 대표적으로 이런 걸 예를 들어요. 자, 봐라. 잠잔다. 잠은 뭐 그럼 백성만 자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봐라.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요렇게 보듯이 백성들이 잘못하면 눈깔을 빼는 것이다. 이런 세상이 지금까지 나온 모든 형벌 중에요. 백성들 눈깔 뺀다라는 벌 없습니다. 이건 저 조직깡패나 이게 하나 할까 말까 하는 내용들이죠. 이런 방식들의 해석들이 판치고 이 방식의 그 책들이 번역돼서 우리나라로 왔고 또 그걸 본 사람들은 그래 맞아. 한자는 뭐다? 봉건 뭐야 귀족 세력들을 위한 이런 글이다. 그죠? 체제 유지를 위한 글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천간지지 공부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천간 중에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할 때 신자를 또 뭐라고 해석해요? 경신이니까 둘 다가 가을 글자죠. 금들이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 가을은 숙살 기운이 있어서 이 신자는 뭐냐? 사람들을 효수해 가지고서는 저기다 매달아 놓은 목 형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천간과 지지라고 하는 거 사람 살리기 위해서 만드는 글자죠. 살려고 만드는 글자입니다. 죽이려고 만든 글자 없어요. 죽일 살자 한번 볼까요? 제가 어제 하면서 거긴 스님 계시니까 재밌어요. 저기 뭐야 죽일 살자. 이거 죽일 살자예요? 맞죠? 죽일 살자로 쓰죠. 원래 뜻은 뭐예요? 원래 뜻은 그리고 발음 두 개잖아요. 무슨 새예요? 에? 무슨 새? 덜어낸다. 덜어낸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덜어내는 게 뭐예요? 자, 하나. 사람이 다양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말해. 자, 이거 무슨 글자예요? 시죠. 시죠. 그런데 나중에 그 누구예요? 현장법사가 이거 가지고 저 백양시에다가죠. 백양이랑 관창에다가 불경을 잔뜩 쌓아두고 나중에 어쨌든 그게 나중에 절집으로 변하는데 그때 백양 그때는 사가 되죠. 근데 우리가 사라고만 안 쓴단 말이에요. 그죠? 보통 이거 구별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뭐라고 썼냐? 절을 뭐라 그래요? 사찰이라 불렀죠. 이걸 가지고 구별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자 절집이나 옛날에 보면 절집이나 관청이나 어때요? 집은 똑같죠. 그죠? 똑같은 기와집. 우리 지금 보면 요즘에는 한옥 자체가 없으니까 우리가 한옥의 구조를 제대로 알려고 한다면 우리 어디로 가요? 제 답사를 절집으로 가끔 가는 이유가
절집에 가야만이 한옥의 구조들을 정확하게 다 볼 수 있습니다. 수덕사 그 무량수정 같은 데 가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는 대표적으로 이 맛배 지붕에다가 그 다음에 돌이 들어간 거 그대로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한옥 구조 공부하기 최고로 좋은 데가 절집입니다. 지금 어디 못 가요. 궁궐에 가도 일부밖에 못 봅니다. 궁궐은 또 워낙에나 호화롭게 장식하고 하니까. 그럼 같이 똑같이 절집이나 관청이나 똑같은데 절집이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스님 대답 못 하시더라고요. 스님 왜 사찰을 사찰이라고 합니까? 이 절집이나 관청이나 둘이 똑같은 집인데요. 절에는 뭐가 있는데요? 바로 이게 그죠? 바깥에서 보면은 절집에는 보면 우뚝 솟아 있는 게 있습니다. 일반 관청에는 없는 거 그죠? 탑이 있죠. 탑이 어떻게 돼 있던가요? 밑에 기대석 있고, 자 기단부 요렇게 있고, 기단부 뭐 2층, 3층 뭐 있을 것이고, 어쨌든 자 3층 탑만 요렇게 한번 지어 봅시다. 3층 탑 요렇게 최소한 3층 탑이죠. 부처님 이것도 천지, 이것도 기본적으로 자 저거는 인도의 철학 아닙니다. 이쪽으로 들어와서 뭐냐면은 그 유교 사상이 그대로 절 이론에 들어가요. 그래서 탑도 천진 삼재예요. 이렇게 해놓고 자 탑은 뭐예요? 탑은 부처님 사리를 모셔둔 곳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몸뚱아리와 같습니다. 탑신은 이거는 탑 기단부에 해당되고, 왜냐면 자리에 앉아야 되니까 여기 이제 방석 높여서 앉아야, 땅바닥에 앉힐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앉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맨 위가 머리에 되니까 머리에 뭐예요? 모자도 씌워야 되겠죠? 모자에 장식하는 겁니다. 모자에 장식하는데 잘 보면 여기 우리 지난 어제 갔을 때 그 보였죠? 쇠 하나 이거를 뭐라 하면 찰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찰주라 표현하는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노반들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장신구들 쭉 있죠. 쭉 해서 장식하는 거. 이거를 이제 백제 때 노반 박사라라고 해서 요거 잘 만드는 사람 특별히 이제 중하게 여기는데, 그럼 멀리서 보면은 관청 같은 게 이런 거 없죠. 이 절은 사찰이라, 그러니까 사에다가 시에다가 찰자나 붙이고 사찰이라고 해서 이름을 서로 간에 다르게 구별을 합니다. 그럼 보면 지붕하고 여기는 뭐가 보면 여기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절은 사찰이라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럼 이 찰이 뭐냐라는 소리죠. 이 찰. 요건데 원래 절 이기 전부터 글자는 있었죠. 그죠? 자, 절에서 쓰는 모든 글자는 저 불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존재했던 글자들입니다. 그럼 저 찰이 뭐냐? 다시 또 짚져야죠.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본 집들은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집 했죠? 도리하고 이렇게 해서 용마루가 있는 집을 봤는데, 자 육각정이나 팔각정이나 보면은 저 위에 뭐 어떻게 돼요? 지붕들이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로 다 모아지죠. 그래서 저 안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 둘 셋 육각집인가요? 뭐 육각집이라 대강 해놓고, 그러면 가운데 이렇게 기둥이 하나 들어가 있죠. 그 기둥이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퍼지는 거니까. 그럼 요 가운데 기둥에다가 옆에다 전부 다 뭘 한 거예요? 석가래 쭉 둘러야 되죠. 그래 지붕을 얹힐 수가 있으니까. 그럼 요 석가래를 끼우려고 하는 이 기둥을 옆으로 놓고 보면은, 자 둥근 기둥에 자 이 나무를 이렇게 하는데 여기다 석가래 끼우려면 요거 옆에 파야 되겠죠. 안에 파고 이렇게 파야 됩니다. 하고 석가래가 옆으로 쫙 다 나가야 되니까, 그죠? 쭉 옆에 빙글빙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해서 뭉푹하게 패야 됩니다. 쭉 패가지고 석가래를 삥 둘러서 해야 되는데, 석가래는 둥근 기둥이죠. 둥근 기둥을 여기다 빙글빙글, 둥글 기둥 빙글빙글 다 돌리려면 석가래 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얇게, 둥글대, 얇게 좀 요렇게 해서 패야 되겠죠. 그죠? 패서 여기다 다 끼워야 되죠. 끼워야 빙그르하게 쫙, 이건 백문이 불여일견해서 한번 직접 보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거 잘 볼 수 있는 데가 창덕궁 저 안쪽에 들어가면 그 초가집 하나 있고, 팔각정은 있는데 직접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무슨 정 하나 있죠. 저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금원 저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면 예예 농사 짓는 데도 있고, 하여튼 팔각정 쪽에 위에 보면 석가래가 쫙 나가는 기가 막히게 모양이 이쁜데, 그 초가집으로 이렇게 올려놓은데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네. 요렇게 되면 요게 그 깎은 요거 자체 요거를 바로 그래 깎아서 집어넣어야 되니까, 모든 나무들 잘 보세요. 요 글자 있죠. 공부 그냥 한 거 아닙니다. 요건 뭐라 그랬어요? 사빌레라 그랬죠. 가운데 있는 이 원 기둥하고 누구하고 석가래하고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두 개를 만나는 나무잖아요. 그죠?
두 개 만나는데 여기다 다 끼우려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칼도자 깎았죠. 그 요거를 보고 뭐라 하냐면 찰주라 그래요. 찰주라 그랬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그다음에 여기다가 끼는 기둥들은 뭐가 되느냐면은 거기에 끼는 작대기들이죠. 석갈이잖아 얘들이,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하는데 얘들은 여기다 전부 다 뭐 덜어낸 거죠. 그죠? 그래 덜쇠가 돼요. 덜쇠가 원뜻입니다. 그죠? 원뜻이고, 그러다가 이제 사람을 뭐 창으로 뭐 죽이고 뭐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가 돼? 죽일 살자로 갖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 하는지 지소서름에 뭐더라? 즉근도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절주의 그 찰주라고 하는 것은 실은 얘네들은 새로운 요거를 가지고서는 새롭게 만든 양식이죠.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 요거를 쭉 들어간 요 쇠 기둥을 뭐라고 하냐면 찰주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다가 이것저것 다 섞었으니까 전체를 그냥 통틀어서 찰주라고도 하고, 이거는 기존에 있는 관청에서는 없던 새로운 건축 모습이 되기 때문에 전리를 갖다가 사찰 이렇게 붙입니다. 아마 절집에서 이거 아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가서 가르쳐 주세요. 정리해가지고 하나 써놓으면 좋을 겁니다. 요건 제가 아직 정리 안 해놨는데, 기본적으로 자, 요 글자, 요 글자. 그래서 뭐 얘기하다가 요 얘기, 눈 얘기하다가 얘기 나왔죠. 그런 엉터리 같은 약간 이런 얘기. 백성들의 눈을 뺀다. 자고 여지로 여기 눈 빼는 형벌은 절대로, 발꿈치 베는 형벌은 있었죠. 코 베는 것도 있고, 이마에 자자형도 있고, 귀 베는 형도 있지만, 눈을 한다 그러면 아예 뭐예요? 차라리 죽이는 거나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이치적으로 따져야 됩니다. 옛날에 그래서 어쨌든 다 육체형은 두었지만은, 자, 눈 빼는 형벌들은 없더라. 사회주의자들 이해 못하면서 그걸 표현해놓고 이 유학을 비난하고, 그 다음에 한자 자체가 그저 이 봉건잔재의 대표적인 글이라 그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보 세력이라고 하는 일부들이 뭐예요? 한자는 폐기 처분해야 될 대상, 그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또 중국 공산당도 어떻게 돼요? 저거 인민을 괴롭히게 하는 번거로운 글씨체다. 그래서 아예 뭐라고 불러요? 정체를 번체하고, 자기네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뭐라고 했다? 간결히 했다. 그래서 간체. 이렇게 되면 제가 번체로 써서 이것도 욕먹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엉터리 핵심을 담아서 간체로 만든 게 아니고 핵심을 빼버리고. 네. 아니, 그게 참 이상한 초서예요. 초서 형태인데, 예. 어쨌든 핵심이 들어간 형태로 바꿔야 되는데. 예. 그래서 간체자로 쓰면은 이런 말에서 개들이 붙여놓은 번체자하고 같은 글자가 얼마나 무지무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알아서 또 공부해야 되고, 간체자 공부한다고 그거 알아요? 어차피 공부 처음부터 읽는 거 다시 해야 되고, 요즘에 어차피 컴퓨터로 이게 다 작업하는 시기에 그 간체 별 의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뜻글자의 본래 의미 자체를 아예 깨끗하게 다 빼버렸기 때문에 백성들 우민화 시키는데 더욱더 앞장선 글이다, 이렇게 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의 해석들이 근데 보면은 정말 남분분해요. 그래서 그럴 땐 여러분 이제 이치적으로 공부를 하고 논리적으로 따지고, 그 다음에 뭘 갖다 들어댔냐, 석영 갖다 들이대면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천간지지라고 하는 것이, 자, 살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글자들이지 죽이려고 만든, 대표적으로 죽인다라고 하는 게 바로 뭐예요? 본래 글자는 덜쇠자다라고 하는 거, 찰주하고 두 개 비교해보면 가장 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알아야 상대방이 엉뚱한 소리 할 때 확실하게 쳐서 입 다물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인즉, 자, 지인, 사람을 알면, 자, 밝아지는지라, 그저 철인이 되는지라. 요즘엔 사람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즘에 사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고전 공부를 제대로 해야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능관이나며, 그래서 그래서 능히 사람을 관리로 임명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야 사람을 알아야 그 사람이 적재적소에 맞는 인물인지 안 맞는 인물인지, 그래서 사람을 능히 관리로 임명할 수가 있으며, 그 다음에 안민적, 백성들을 편안하게 한다면은 바로 어떤 사람이 돼요? 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의 그저 은혜로운 군주님이요 라고 이렇게 칭송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민이
회지하리니 머리 검은 백성들이 그 군주를 마음속에 품을 것이니 이렇게 돼 있죠. 천자문에서는 그래서 여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민이 그 군주를 임금을 마음에 품을 것이리니 능철이 해면 능이 밝고 그죠? 능히 사람을 알아보아서 그 사람을 적재적소에다가 배치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는 바로 해민 그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한다면은 하우호 환도며 어찌 환도 같은 자에 대해서 근심할 것이며 아이고 저놈 골치 아프다 저놈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할 필요 없죠. 백성들이 싫어하고 그죠? 백성들의 해가 되는 인물이라 그러면 능히 뭐예요? 추방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천후 유묘며 어찌 그저 유묘를 그저 옮길 것이며 유묘를 어찌 옮긴다라는 건 유묘를 나누어서 등적하게 했다라고 해서 명을 계속 거역하니까 역시 추방시키는 거죠. 딴 지역을 아예서 추방시키는 것인데 어찌 추방을 시킬 것이며 어찌 귀향을 보내며 라고 하는 것은 능히 귀향 보낼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정리한 것이 누구라야? 유인인이라야 이 말 나오죠. 공자가 오직 어진 사람이어야 위능 애인하며 이거죠. 위능 애인하며 능히 사람을 사랑하며 위능 오인이니라. 능 오인 위는 한 번만 쓰면 되겠네. 그죠? 능 오인이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중용에도 나오고 대학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주역에도 인용돼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공자님이 그렇게 정리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어찌 우리가 환도 같은 자들에 대해서 근심할 것이며 어찌 유묘를 옮길 것이며 그죠? 옮기는 것에 대해서 무슨 걱정을 할 것이며 하외호 교원영색 공임이려 어찌 교원영색하는 자들을 하외호 교원영색으로 공자는 심이 공자가 되고요. 여기 임자는 우리 앞에서 한번 공부했었죠. 내임 할 때 임자는 그냥 막기림이 아니라 우리가 논어에 나오는 바로 생녀의 내임이라 라고 해서 속으로 간악한 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고약한 자. 그래서 심히 교원영색으로서 저 간악한 자들에 대해서 어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겠는가. 그러니까 당신은 오직 뭐 해야 된다? 밝아야 되며 백성들에 대해서 은혜해야 된다. 그래서 철인과 해인, 그죠? 이렇게 되어야 된다. 그 요체는 어디에 있다? 지인, 사람을 아는 데 있다. 그래서 논어도 제일 마지막으로 표현한 말이 바로 지인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공부하는 목적은 결국은 뭐예요? 사람을 아는 데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 공부 하나만 하다 이 소리입니다. 유학에서는. 그 밑에 그것도 한번 우리가 다른 맹자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해서 해석을 했는데 밑에 보면은 고요 인우지 유하여 고요가 자 바로 우가 그렇구나라고 하는 말로 인하여서 추 광기 미진지 하고 다시 그 미진한 뜻을 미루어서 넓히고 탄미 기연하여 그 말을 아름답게 여기면서 그러니까 다시 그렇구나라고 이제 우가 섭정위에 올랐지만은 그 자리 높은 자리에 앉아서 교만해하지 않고 신하의 말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들어준 것에 대해서 탄미하면서 위저인과 그러면서 사람을 암과 제어 안민 사람을 알매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백성들을 편안히 함에 있다라는 것에 두 가지 그죠? 두 가지를 말했을 뿐이니라. 지는 사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지지사요. 지혜로운 일이 되는 것이고 안민이라라고 하는 것은 인지사야라. 그죠? 백성들을 그러니까 인의 일이라. 이 지지사, 인지사라고 하는 것은 맹자가 정리한 말이죠. 그 다음에 우자는 또 그 우가 아라고 한 것은 탄이 미 시면지 사예라. 그죠? 탄미하면서 깊이 그렇다라고 한 말은 아니라 감탄은 하되 깊이 그러하다라는 말은 아니니라 가만히 있어 보자. 우라 라고 했으니까 아직은 앞에서 잘 지금 그래서 우라라고 했으니까 그렇구나라고 했으니까
가만히 있어보자. 다 그렇구나.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쭉 이제 인이다. 그렇구나. 함력실은 제도련이. 깊이 그러하다라고 한 것은 아니니라. 시는 이렇게 쭉 나가고, 그 다음에 아까 철이라고 한 그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철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지의 밝음이고, 해라고 하는 것은 인지애라. 그죠? 이 인의 사랑함, 인의 그 우리 공자가 인애라고 표현했죠. 주역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유학을 바로 인애사상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능철이 해는 능이 밝으면서도 은혜로운 것은 유원 지인이 안민예라. 능히 사람을 알면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공은 대하라 했고 혹연하고, 그 다음에 공은 앞에서 그 교원의 천은 찬이고 교는 호고 영은 선이고 공은 대하니, 혹이 언하고 그 말을 좋아하고 선기색하여 그 낯빛을 선하게 하면서 이 대포장 흉악지 인예라. 크게 그 흉악한 것을 포장하는 사람이라. 흉악함을 감춰두는 사람이라는 거죠. 포장해가지고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말하고 낯빛 좋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능철이 해면 능이 밝으면서 은혜로우면 지인 양이하여, 지와 인을 둘 다 양친 맞죠? 둘을 다 하여서 악당이라도, 그래서 모름지기 그걸 다 하게 되면은 모름지기 악당이라도 환도자는 부족우요. 그죠? 아무리 그가 악당이라도 환도 같은 자는 좋게 걱정할 것도 없고, 아무리 혼미한 자 가운데에서도 유묘자는 이렇게 되겠죠. 혼미한 자라도, 이를테면 유묘 같은 자라도, 굳이 라도를 저기다 붙여야 되겠네요. 그냥 하지 말고 다시 말해서 악당 환도자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환도와 같은 악당이라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라도를 빼시고 그냥 붙이시는 게 해석하기가 훨씬 낫겠네요. 그러니까 악당여 환도자라도 이렇게 해야 되겠죠. 환도자라도 좋게 근심할 것이 없고, 혼미여 유묘자라도 이렇게 되겠죠. 혼미여 유묘자라도 부족이 그 천이요. 그 다음에 부혼 선색과 대포장 간악자라도 이렇게 되겠죠. 간악자라도. 그러니까 무릇 좋은 말 교원영색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간악함을 크게 포작한 자라도 이렇게 되죠. 포작한 자라도 좋게 두려워할 것이 없어서 이 삼자가 거족해 오지 치라하니,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자들이 다 좋게 나의 그 다스림을 해치지 못할 것이라 라고 하였으니, 그건 인치 공용이 인과 그 다음에 지혜로움의 공의 쓰임이 여차히 대하라. 이와 같이 그 큼이 되느니라. 혹자가 말하기를 교원영색 공임이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구를 얘기하냐, 앞에서 나왔던 바로 공공을 말하는 것이라. 그 다음에 우원 삼흉이 불급 곤자는, 우가 삼흉을 말하면서 고뇌까지 이르지 아니한 것은 위 친자 위하라. 자기 아버지가 되는 거죠. 바로 어버이에 대해서 바로 휘한 것이 되느니라. 그 다음에 양시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지인 안민이라고 하는 것은 차 고요 일편지 체요라. 바로 고요모 한편의 요체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요 거꾸로 하면 요체죠. 요체가 되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보면 구덕 이하는, 3장 이하로는 지인지사야요. 바로 사람을 아는 일이 되고, 천서유전이 하는, 그거는 이제 4장인가요? 천서유장. 천서유장은 몇 장인가? 저 밑에. 천서유장은 제 6장. 6장 이하로는 그 밑에 주석에다 해놨네. 천서유전 이하는 안민의 도야니
비지인이 능 안민자는 미지유연이라. 사람을 알지 못하면서 능히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자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1장과 그 2장에 있는 이 내용이 아까 수신과 이 내용과 관련한 내용이요. 그 중용 20장 애공이 문정한데 라고 하는 그 내용의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애공이 문정한데 라고 할 때 그 정사를 물었더니 공자가 문무지정은 포제방책이라 하는 내용이 있었죠. 그거 선생님 거 아니 저기 임금님 그거 책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기인이 존즉 그 사람이 존하면 기정이 거하고 그러한 정사가 일어나고 기인이 망즉 그 사람이 없으면 기정이 쉴 것이니 그 정사가 쉴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인도는 정사에 민첩하고 지도는 자 나무를 자라게 하는데 민첩하니 부정야자는 포로이 아니라. 무릇 정사라고 하는 것은 포로라 그랬죠. 포로가 뭐라 그랬나요? 포로에 대해서 저기 주자는 뭐라고 폈냐면 그냥 부들이라 그랬죠. 물가에서 자라는 부들과 같다 그랬는데 정의에서 한나라 때 공영달 같은 경우 뭐냐면 나나니벌로 얘기합니다. 나나니벌이 자기 새끼를 키우기 위해서 누구냐면은 그 저기 누구더라? 뭐 벌레 한 마리 물어다가 자기 집안에다 집어넣죠. 집어넣으면은 그 속에서 저기 뭐야 다 그 자기 새끼들이 나와가지고 그 알을 먹습니다. 먹다가 다른 알이 이제 까가지고 이렇게 나오니까 마치 다른 자식까지 갖다 키우는 것이다라고 표현한 나나니벌. 나나니벌로 이렇게 표현되네. 어쨌든 정사라고 하는 것은 포로야라라고 표현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걸로 쭉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정이 제인하니 정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으니 취인이 신이요 사람을 취하는 건 몸으로 하고 하면서 수신이 도요 수신은 도로서 하고 수도인 도를 닦는 것은 바로 인으로서 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인자는 하고 또 그죠? 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이라 이렇게도 표현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친친이 위대하고 그 가운데에서 자 어버이와 친한 것이 가장 큼이 되고 의자는 의하니 의라고 하는 것은 의인이 존현이 현인을 높이는 것이 바로 큼이 되니 친친지 쇠화 거기서 이제 어버이와 친하는 것이 멀어질수록 점점 덜어지는 거죠. 덜어진다 할 때 친친지 쇠라는 말 그때 여기서 썼습니다. 친친지 쇠와 존현 그죠? 그 어진 일을 높이는 것을 차등을 두는 것이 거기서 예가 나오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군자는 불가히 불수신이니 군자는 가히 몸을 닦지 아니할 수 없으니라고 하면서 사수신인된 몸을 닦을 것을 생각할진된 불가히 불사친이요 가히 어버이를 섬기지 아니할 수 없고 사친인된 어버이를 섬길 것을 생각할진된 불가히 부지인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가히 사람을 알지 아니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사람을 알물 생각할진된 지인 그죠? 이거 가히 불가히 부지천이라라고 하는 말이죠. 가히 하늘을 알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3달도 5달덕에 대해서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중용 제20장의 공자가 애공한테 대답하는 바로 첫 번째 대목이 고유모의 제1장과 2장에 근거한다라는 것 아시고 비교해 가면서 다시 한번 읽기를 부탁드립니다. 좀 쉬었다가